오늘 뭐 하나 더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오늘 오시면서 백범 김부 선생의 증손자 김용만 씨를 영입인재로 8호 영입인재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뭐 정치 얘기를 살짝 하자 그러면 대본에는 없는 얘기지만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공천에 관한 여러 가지 룰들을 이제 조정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겁나 힘듭니다. 혁신위가 전부 정리해서 그 공천 룰에 관한 것들 내놨는데도 끊임없이 우리 내부적으로 또 진행을 하고 변화에 대한 것들을 의견을 청취를 하고 조율을 하고 있는데 국짐은 참 쉽게 합디다. 네? 어저께 갑자기 뭐 특별한 최고위나 뭐 이런 거 없이 공관위원장이 공관위원장이 룰을 대폭 개정을 했어요. 뭘 했냐면 일단 이 공천 부적격자 의원 9명을 찍어놓고요. 그 다음에 하위, 그러니까 공천 부적격자 9명인 거고 지금 하위에 있는, 그러니까 3선 이상 되면서 실적이 부진한 사람 12를 딱 찍어가지고 21명을 이미 확정을 지어놨더라고. 거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로 해가지고 나머지 추가를 해가지고 결국은 50명을 자리를 만들 생각인가 네. 봐요. 그것도 전부 다 영남권에서 만들 생각인가 봅니다. 그래서 영남권에 있는 공천 내지는 공천 확정자를 뽑는 일종의 투표는 100% 당원 투표를 한대요. 지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근데 그 당원 투표를 하는 가운데서 3선이나 그 다음에 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를 감점을 주겠다는 겁니다. 핸디캡을. 그러니까 사실상 당에 찍히면 국짐당에 찍히면 장제원이 아니라 김기현이 아니라 무슨 뭐 권성동이도 이제 날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의 공천 학살인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반발이 없어요. 더 희한한 건 뭔 줄 아세요? 서울 지역은 당원 80%, 당원의 20%, 20%죠. 국민 여론 80%로 하겠다는 거야.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경남권하고 투표 방식이 달라요. 대한민국인데, 같은 대한민국인데, 공천후보 투표 방식이. 그럼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얘기거든요. 왜 이런 짓거리를 하는지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일단 3선 이상은 하지 마요. 그리고 둘째, 경상도 지역은 당원들로 해갖고 뽑을 거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우리가 찍는 사람이 돼. 네. 나중에 나가가지고 니들이 경선해봐야 안 되니까 미리 그만두고 나가. 그래야 무소속이라도 할 수 있어. 라고 경고장을 다 날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상황에서 30% 핸디캡 보고 당원들만 모아가지고 투표해서 저 경선을 이길 수 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영남권에 있는 80여석 가까운 80석 가까운 이거는 전부 다 내 맘대로 꼽겠다는 거야. 여기 보세요. 장차관, 대통령실하고 장차관이 50여 명이 나왔어요. 그럼 다 그 자리가 다 영남 그쪽이야. 그쪽 자리인 거야. 대신에 서울이나 이쪽은 강남 일부 빼고는 안 되니까 누구를 꽂아도 안 된단 말이야. 오직하면 원혜령이가 지금 이재명 지역구에 가서 붙겠다는 얘기가 뭐예요? 나 젖잘싸로 기억되고 싶다는 거야. 나 한 40%만 얻어도 30%만 얻어도 기본표만 얻어 내가 차기 이재명하고 6대3으로 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 그림을 하고 싶은 거지. 하나 더 있는 게 그렇게 하면 원희룡이 그래도 이름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전에 생각해보면 이재명하고 그 상대 이름이 누군지도 모르겠네. 아무튼 그 사람이 있었는데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재명 대표 여기 계속 있어야 될걸? 전국 못 돌아다닐걸? 이렇게 약간 이거 언론으로 해가지고 못 돌아다니게 하려고 하는 그걸 같이 있어요. 그래 원희룡이다? 그럼 사람들이 원희룡이 높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왜냐면 그전엔 윤형선인가?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 사람인데도 막 그 사람 이기거나 막 끝까지 쫓아온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막 지금 냈다고. 그 사람 거기서 의사생활을 하지만 집은 거기가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서울 살던 서울 사람.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비슷하다, 뭐 3% 차이다, 옵차 범위다 그런데 네. 만방으로 깨졌거든. 그래서 원희룡도 거기 갖고 어차피 질 거 대선 후보한테 졌다라는 그림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권이 수도권에 공천하는 사람은 국민 여론 80%로 뽑았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건 뭐냐? 이름 있는 애들아, 일단 여기 와서 붙어라야. 왜? 지금 누가 예를 들어 정청래 지역구에 국짐에서 누가 거기 가서 붙고 싶겠어요? 김경률 간답니다. 김경률. 훌륭하네요. 김경률. 네. 그래서 지금 이쪽에는 수도권에는 어딜 가도 만만한 자리가 없다 보니까, 지금 있는 애들이 일단 안 온단 말이야. 그리고 안 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누구를 갖다 넣어도 안 된다는 자리야. 그러니까 결국은 국민 그 투표, 그러니까 국민들이 80%, 이게 시민들이 80% 참여한다는 이름으로 해갖고, 괜히 전화 돌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뭐 국짐당 후보로 이 사람이 나오신데 어떻습니까? 그래서 분위기 파악해갖고, 국짐이 열심히 하고 있네라는 그림만 만드는 거지. 뽑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올림픽이야? 참가하는데 의의가 참가하는데 의의를 두는 사람들아, 수도권에 오너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뽑을 사람들은 제가 보기엔 80에서 100석도 어려울 건데, 꽂힐 수 있는 데가 다 TK, PK니까 저쪽을 공천 학살을 해갖고, 저쪽에서만 우리 50명 꽂아가지고, 나름대로의 지지 세력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는 짓거리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쟤네들은 어떠한 당내의 어떤 협의나 거기에 대한 중재나 국민들에 대한 일종의 그 사전의 예고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발표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서 지네들은 혁신했다 그래. 그리고 아니, 근데- 그것을 예.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고, 예. 그러니까 언론에 사실 까야 되잖아. 비판을 안 해. 오히려 훨씬 민주적이고 훨씬 당원들의 뜻에 부합하게 움직이고 있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겁나 욕해. 4분 5일이라고 하죠. 여러 네. 가지 이견들이 좀 나와서 논의가 결론에 이르는 과정을 민주적인 절차라고 생각하지 않고 4분 5일을 했다고 해서 민주당은 많이 분열하는 것처럼 그렇게 써대죠. 그래요. 언론들이 분열하고 이렇게 사분오열하고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거 보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정권을 되찾으면은 언론은 네. 절대 민주적인 절차를 가지고 대해주지 맙시다. 본인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대해줍시다. 특히나 네. 지금 1년 8개월 동안 그 신년 기자회견도 지금 안 한다는 안 거 했잖아요.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작년 8월 이후에 국민과의 대화를 안 하는 거잖아요. 그 대신 지금 사전선거운동 방식의 지금 일정들을 계속 소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민생.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아주 난리가 났겠죠. 그렇죠.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아무 말도 안 하잖아. 이런 이중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이 정도 됐으면 청와대 춘추관이 난리가 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보이콧한다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요. 왜 맨날 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지랄 발광을 하면서 국진당, 새누리당, 한나라당 이것들이 정권 잡으면은 찍소리 안 하고 다 빨아주기만 하냐고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고요, 민주당. 아니, 그래서 그 가장 기본적인 그 토대가, 그렇게 되는 토대가 지금 건설 자본들이 거의 대부분의 이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지적이에요. 네. 토건족들이 언론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저들이 정권을 잡으면 자기네들이 동의 될 것 같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고 언론이라는 가면을 쓰고 자기네들이 지금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송작간의 마을이 커갖고 상장을 해갖고요.
언론사를 인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든 YTN 인수하려고 그랬는데 못해서 지금 연합통신을 노리고 있거든요. 연합뉴스를 노리고 있거든요. 통신사라서. 그러니까 송 작가의 말이 잘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하는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니 그만큼 아니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 원인도 다 알았어요. 네. 의원 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걸 벌써부터 발설하면 재미없죠. 아 맞다 잡혀가나? 재미없죠. 아 예 알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미리도 준비할 거 아닙니까? 아니 아. 지금 16강도 아직 진출이 아, 확정이 그래요? 안 돼 있는데 근데 저의 생각은 배지 어디 달려 있는 거 아니야? 생각은 정립이 좀 분명히 네. 되어 있고요. 네. 그럼 여러 저 혼자만의 논의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건 그렇죠. 우리 당에 전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할 때 제가 반드시 참여해서 그 얘기를 할 겁니다. 제발 얌전한 방식 저들이 그냥 좋아하는 방식으로 해줘요. 약간 변태 같은 거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저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줘요. 언론사를 소유한다는 게 불편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아, 가장 간단합니다. 불편하게 하지 마. 내가 소유할 예정이야. 내가 쟤네들 하는 방식대로 해갖고 자본에 길들여진 정말 민주적인 언론을 하나 해보려고 하니까 너무 빨리 하지 마. 내가 뭐 하나 인수할 때까지. 아니 일단 초장에 기득권 타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런- 기득권 아니, 재건한 다음에 타파해줘. 이런 청탁은 듣지 마. 마세요. 네. 자, 모른 근데 척 이제 하세요. 좀 진지한 얘기 좀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선거구제입니다. 병립형이냐 연동형이냐 문제인 거죠. 근데 제가 한 달 전쯤에 여러분하고 방송하면서 제가 분명히 드린 말씀이 있어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을 버리려고 한동훈이 왔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국진당은 이준석하고 다른 길을 갈 거기 때문에 TK에 몰빵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병립형으로 가고 싶어 할 것이다. 왜? 그쪽에서 밖에 없잖아. 수도권이나 다른 데서 못하니까 지역구도 내가 공천을 학살해서 다 먹고 그 다음에 거기서 올라오는 비례도 내가 다 먹을 거야 라고 해서 쟤네들은 병립형을 요구할 거다. 다만 그렇죠. 이 새끼들은 지들이 병립형으로 바꾸자고 얘기하면 지들이 욕먹을까봐 민주당한테 바꿔달라라고 애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이원욱이 공식적으로 민주당은 병립형 회기를 선언하라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아니 이 새끼들아 그거 하고 싶으면 병립형으로 바꿉시다라고 제안을 해. 이재명 대표 한동훈이한테 물어봤잖아. 뭐 하고 싶어? 해달라는 대로 할게. 우리 빨리 확정 짓자라고 하는데 하고 싶은 건 병립형이지만 내가 병립형을 원한다고 말하면 속이 빤히 보이니까 민주당이 병립형을 한다고 얘기해줘. 그래야 우리가 욕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병립형을 받지. 이 지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 말이죠. 이제 물론 병립형을 하면 민주당도 유리합니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더 압승을 쉽게 거둘 수 있는 제도로 갈 수 있는데 여기에서 민주당이 진짜 전략적으로 해갖고 이게 병립형으로 가면 일단 쟤네들한테 80석은 기본 한 50석에 이거 합쳐갖고 7, 80석은 확보를 해주고 가는 거고 민주당도 150석은 확보를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병립형으로 회귀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있는 상태에서 에이씨 준석이 좋은 일 시켜주지 뭐라는 느낌으로 물론 좋은 일이 있을 리는 없겠습니다만 그 연동형으로 그냥 갈래라고 왜냐면 결정권은 민주당이 갖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 다수 의결 결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결정하는 대로 갑니다. 그럼 지금 있는 상황에서 지금 수박들도 다 나가 있고 이낙연도 신당하고 뭐 거지 텐트 친다고 지금 텐트 쳐놓고 안에 아무도 없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국진당도 사실은 병립형을 원하고 우리도 병립형을 해야만 200석 이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선거의 압승도 가능한 거거든요. 다만 저쪽 놈들은 우리는 이기는 게 중요하지 않아. 윤석열을 지킬 수 있는 50에서 80명의 의원을 확보하게 할 수만 있다 그러면 100석 못 얻어도 좋아라고 이미 결심을 그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전략적인 선택을 뭐를 해야 될까요, 민주당은? 뭘 해도 욕은 먹을 겁니다. 요 부분을 당이나 최고위에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어떤 제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위성정당을 안 하더라도 뭐 용해인 연합신당이라든지 뭐 이런 혁신적인 쪽에 우리가 힘을 모아주게 되면 반드시 말하자면 불리하다고만, 그러니까 연동형으로 했을 때 불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습니다만 네. 변수가 생기는 거고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쟤들도 병립형 할 때 병립형으로 가게 된다고 치면 분명히 우리 쪽의 압승은 확실해질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지금 우리 쪽 민주당 원내대표 측에서도 병립형으로의 전환을 시사하는 듯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병립형으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많은 분들이 그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저는 병립형으로 일단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립형으로 가고 그럼 이제 기본적인 수도권 승리와 기존에 있는 라인 승리를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그럼 최소 180석은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해요. 나머지 20여 석 남아있는 비례대표 수준도 최선을 다해서 민주진영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 이러한 전략, 양쪽에서 말하자면 또랑도 치고 가재도 잡는 전략으로 해서 병립형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200석 그 이상을 얻어낼 수 있는 일종의 수가 또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면 분명히 뭐 민주당 언론이나 모든 데서 민주당 약속을 깼다, 뭐 다수 의당을 하게 꼼수를 쓰고 있다, 뭐 양당제 폐해가 어쩌다, 막 강제로 개헌을 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저런다 등의 어마어마한 악플이 막 쏟아질 텐데 우리는 장수가 칼을 맞았어요, 전쟁 중에. 아니 그 악플이라는 거. 언론의 악플이지. 그치. 그네들이 쓰는 악플이지. 어차피 걔네들은 늘 악플만 쓰는 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뭘로 해도 악플을 쓸 거기 때문에. 뭘 해도 악플을 쓰는 애들인데 왜 그런 애들은 눈치를 그러니까 봐요?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어떻게든 우리도 이기겠다. 민주당도 이번만은 독하가 이기겠다라고 선언하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 공천 관련한 잡음들도 시원하게 처리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하세요. 그냥 하고 저기 좀 당원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그냥 하셨으면 좋겠어요. 현금택 뭐 본인이 스스로 고사를 했으니까 뭐 현금 지금 유정찬은 좋아갖고 이제 나는 날로 먹었구나 생각하고 있을 때 컷오프 시켜버려요, 씨. 하위 20% 안에 넣어가지고. 그리고 한동훈 하듯이 우리도 공천 룰을 개혁적, 걔네들 말은, 걔네가 하면 뭐 혁신이고, 우리가 하면 독재야? 그렇지. 우리도 바꾸자고! 혁신적으로 바꾸자고! 우리도 30% 까! 30% 페널티 주고, 하위 뭐 3선 연임 이상 한 사람들 30% 까고, 동일지역 30% 까고, 당원 투표 100% 활용해가지고, 100% 당원 경선제 넣고, 거기에 관련해갖고, 마지막에 두 사람 남으면 결선 투표제도 전부 다 집어넣어갖고 우리도 하자고. 한동훈이 혼자서 결정하면 혁신이고, 민주당 지도부가 결심하면 왜 그건 독재냐고. 이제부터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이재명 대표, 아까 말씀은 정말 그 부처님 반토막 같은 말씀하고 들으셨지만, 이제 지금 앞으로의 총선 전투 상황에서 그렇게 물른 듯이, 뭐 여론 살피듯이, 뭐 역풍 뭐 어쩌고 생각하는 이런 거 없이 가야 됩니다. 저는 수박을 털어냈는데, 안에서 또 이런 개구리 참외 같은 것들이 기어나와가지고 개구리 참외. 또 여기서 분란을 일으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오늘 힐링을 좀 일찍 합시다. 왜냐면 여러분 미리 양해 말씀 드려야 되겠지만 우리 인재관 비서관 오후에 좀 스케줄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순서만 하고 밥을 안 먹여서 그냥 바로 보낼 거거든요. 네, 쫄쫄 굶을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힐링 시간에 일찍 갖고 곱빼기 드시면 네. 안 돼요. 좀 사람이 짠해 보여야 네. 표도 된다고 하니까요. 이게 오늘 짜장면 먹을 때는 네. 차 안에서 먹어도 괜찮은데
간짜장 시키지 말고 일반 짜장 보통. 왜 지난번에도 그러세요? 일반 짜장이었는데. 이렇게 강 많이 들더라. 네. 그렇게 먹고 올리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윤재관의 파란 TV 사실 저거 우리가 지금 4,900명까지 늘려놨거든요. 3,990이었는데 지금 4,000 넘었습니다. 아, 넘었어요? 네. 요거 여러분들이 성작가 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5천까지만 해주시면 우리가 3579 아니겠습니까? 네. 5천까지만 해주시면 저희가 한번 고를 더 때려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윤재관 우리 재관둥이님. 재관둥이 인사드리고요. 힐링 시간 갖고 장례 정리하고 2부부터 맹렬하게 윤재관 그 재관둥이가 깔 수 없는 분야까지도 재관둥이님 그냥 인사하고 가시죠. 인사 네. 한번. 시게 네. 아까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다가 뭐 정확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요. 우리가 재벌 개혁을 했던 방식으로 언론 개혁하면 됩니다. 재벌 개혁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삼성전자, 삼성전기, 삼성 S대가 옛날에 한 몸이었잖아요. 아, 한 몸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가 망가지면 다 망가져가지고 그냥 재벌이 다 해체돼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지고 문제들 많이 일으켰잖아요. 언론 개혁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다 파이어웰이 다 세워져가지고 삼성 S대의 일은 S대의 일이죠. 삼성전자의 일은 전자의 일이죠. 그게 연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방식을 차용하면 언론 개혁도 길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아이디어 좋네. 네. 네. 어쨌든 저는 진짜 이번 총선에서 정말 압승해가지고 진짜 개혁적인 인물들 좀 많이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좀 속도감 있게 일들을 처리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네. 반드시 윤재관이 국회에 입성해가지고 한동훈이랑 인증샷을 찍어서 한동훈이 82인지 키가 실제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인증샷으로 보고 싶습니다. 우리 재관둥이님이 183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한동훈 옆에 서갖고 여러분 그건 좋네요. 얘가 키리 사기 쳤대. 요거를 증명할 수 있도록 우리 윤재관 재관둥이를 꼭 여의도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유라면 진짜 간절하게 보내고 싶네요. 이유는 많지만 그것도 하나에 포함됩니다. 인사하고 일부러 가주시죠. 예, 오늘 일찍 그 자리에 서가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요. 말씀하셨던 언론 개혁, 뭐 각종의 개혁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오랫동안 고민하고 했던 사람들이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갑작스럽게 오다가 하는 분들도 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저처럼 오랫동안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천착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저 같은 사람 한번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좀 기회를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하고 싶습니다, 윤재관. 이게 진짜 싶다. 안 되면 나랑 같이 얼른 아니. 이분 큰일 하셔야 돼. 나란 일 하셔야 돼. 네. 보내드려요. 예, 나란 일 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예. 다음 주에 알겠습니다.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